한국이 무엇을 요구했길래 미국이 공개를 거절했을까? 우선 그간 동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6년 유엔 제재가 강화되고 같은 해 김정은은 주민의 의식주를 변화시킬 야심찬 경제계획을 발표합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때부터 북한 선제 타격 논의하고 일본 부총리 아소다로는 한국인이 대한해협을 넘으면 사살한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한국에선 박근혜 탄핵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7년 10월 전작권 반환을 한미가 합의하고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을 김정은이 선언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2017년 여름부터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실제 북한 선제 공격 준비를 착수합니다. 2018년 1월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전격 제안하고 한국은 환영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선제 공격 작전을 포기하고 한반도 화해 분위기는 급물살을 탑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서둘러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장 큰 이유는 생활고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엔 제재는 북한의 기본적인 산업을 더 가동하지 못할 만큼 타격을 주었고 김정은의 경제 5개년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가던 때입니다. 미국과 풀어야 한다. 그래야 제재가 일부라도 풀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약속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풀어야 하고 다행히 한국은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한국 외교력이 발휘되어 북미 간 첫 회담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커다란 실수를 범합니다. 볼턴의 회고록에서 표현했듯 한국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미국이 움직인 결과가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그런데 돌연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단판을 짓겠다고 합니다. 협상이 타결되든 안되든 아쉬울 것 없는 트럼프에 스스로 먹잇감이 되어준 것입니다. 서로 신뢰가 없는 북한과 미국 사이인데 김정은은 트럼프를 설득하고 제 뜻대로 진행된다 믿고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 기대합니다. 그러나 협상 중 파행이라는 외교적 수모만 당합니다. 완충장치이고 북한과 미국의 중요 상대인 한국이 빠진 북미 대화는 진행될 수 없고 북한 경제는 평창올림픽 전보다 더 나빠졌으며 코로나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참가 전으로 한반도 정세가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맨날 덕담만 하지 아무것도 주는 게 오히려 나는 북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북한을 잠재웠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이 설령 핵을 포기한다 해도 종전이나 통일을 원치 않는 미국이 그 이상의 조건을 걸어 또다시 요구하고 반발하면 제재를 유지하는 구실로 삼을 것입니다. 행동 대 행동을 요구하는 북한과 전혀 다른 이 모습은 미국이 지금까지 모든 협상에서 보였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구사항을 늘리기는 하지만 그에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거나 지속하지 않습니다. 이 외교협상은 미국의 오래된 협상 방식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반드시 한국 그늘에서 머물러야 하는 까닭입니다. 같은 주장도 한국이 미국과 세계에 하는 것과 북한이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 신뢰도에 기반을 둔 문제입니다. 북한이 홀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싫어할 나라가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한국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과 대등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 유지를 위해 결과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여러 조건이 제시될 것입니다. 남북 화해, 평화 분위기보다 나은 협상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내세우는 명분이지만 모든 나라가 실제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픈 북한의 어리석음의 결과는 더욱 나빠진 북한 경제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고난의 행군기하고 동일합니다. 고난의 행군기에 수십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거든요. 거기다 올 봄에 중국에서 비료가 안 들어왔어요. 차단됐기 때문에 코로나로. 한반도에서 한국의 입지마저 좁혀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고립된 오래된 정책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북한은 아마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 한국은 청와대 국방부 장관이 나서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군사적 응징을 발표했는데 아마도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한국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안보 협력을 위한 만남이 이도훈 한반도 본부장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비건이 만났습니다. 갑자기 긴장감이 높아진 시점에 만난 회동은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비공개로 내용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비공개가 공개보다 상대에게 주는 위협이 더 높을 때도 있긴 하지만 24시간 전략자산과 정찰을 할 정도로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강한 경고가 공동 합의 성격으로 발표되거나 이런 발표와 별개로 일부 사항만 비공개로 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은 전체를 비공개하기로 정했는데 아마도 이도훈 한반도 본부장이 방미한 목적 자체가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전달한 의견이 무엇일까요? 공개하기 어려운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무력도발 반대 의견입니다. 트럼프가 북한 위협을 대선에서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지금은 2017년보다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지표에서 트럼프가 상당한 차이로 민주당 바이든에게 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상황, 경제 상황, 동맹국가의 상황, 그리고 이를 종합세트로 엮은 볼턴의 회고록은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보다 미국의 돌발 행동을 더 염려했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유엔과 미국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제재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개성공단과 개별 관광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북한에 가장 절실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이 대북 특사 거절을 밝히면서 실제 행동을 가지고 와달라는 부연한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서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탓하고 다투고 시시비비를 편하게 다룰 사이가 아닙니다. 또한 다루고 싶어도 다뤄질 사이도 아닙니다. 양측 모두 국민이 존재하고 지지층이 존재하는 이상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지금부터가 언제나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엔 안정된 남북관계, 교류를 통한 화해와 적대 개념에 남북관계 탈피가 필요하고 북한은 당장 생계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먹을 빵도 중요하지만 내일 또 굶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해 대규모 군부대 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사실 적대 관계인 남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략 요충지에서 군대를 비운다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국방부도 다시 개성과 금강산에 대규모 군부대가 배치되면 조치하겠다는 경고가 있을 만큼 한국의 위협이 큰 사안입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 발발 시 국군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싸우겠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 국방력은 강하고 튼튼합니다만 중요한 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6.25 때보다 모든 무기가 발달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지출보다 가성비가 높은 것은 없습니다. 전쟁의 결과보다 가성비가 낮은 것은 없습니다. 한반도 갈등은 외세엔 언제나 기회가 되고 한국은 이럴 때 확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의지를 갖추고 행동할 때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제게 힘을 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